정석이라는 교재를 보면은 복소수 아니고 다음 단원이야. 1차, 2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랑 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구분을 안 하고 사실 그냥 2차 방정식 한 단원을 그냥 쭉 진행하려고 해. 알았죠? 해버릴 건데 일단 내가 전에 나눠줬던 요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차, 2차 방정식 하루, 판별식 하루, 근과 계수의 관계 하루, 하루당 하나씩 그냥 정석에 맞춰서 한 단원씩 넣어 놓긴 했는데 실제 진도 나가는 속도는 그거보다는 빠를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은 이미 그 다음 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알았죠?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지. 다음 주 수요일이나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되면은 바로 다음 내용 시작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진도 속도를 조금 빨리 뺀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단원이 조금 난이도가 높거든. 거기서부터 그리고 부등식 쪽에서부터 속도를 조금 늦추려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전해졌던 커리큘럼보다는 조금 속도가 좀 달라질 거라는 거 미리 참고는 해둡시다. 알았죠? 자, 어쨌든 처음에 1차, 2차 방정식으로 갈 건데 여기서 만들어 나오는 내용은 해법입니다. 해법. 해법이 그냥 푸세요죠. 그죠? 야,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보세요가 뭐예요? 방정식의 정의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바로 전에 항등식 할 때 했던 얘기다, 그치? 녀석은 등식의 합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 그냥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니 이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다 보니 x에 막 넣어. 0 넣어도 성립, 1 넣어도 성립, 2 넣어도 성립, 100 넣어도 성립. 그걸 이용해서 수치대입법이라는 항등식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항등식의 기본 성질, 양변이 똑같이 생겨야 돼. 동류항끼리 비교했을 때 그 개수들이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개수비교법이라는 역시 식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를 배운 거야. 그게 이제 항등식 단위에서 하는 내용이었다면 방정식은 뭐다? 모든 실수가 아니라 특정 몇 개의 x. 그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지. 어쨌든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물어보던 게 바로 그 특정 x. 성립하도록 하는 x가 도대체 뭐야? 이거 자꾸 물어보게 된다고. 그걸 우리는 한글로 근 또는 해라고도 부르기는 해요. 어쨌든 그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찾아주세요가 바로 방정식의 기본 포인트라고 그랬고 그래서 요 푸세요라는 얘기는 뭐야? 근을 구해보세요. 같은 말이다, 그치?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중학교 때 배워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 요 7단원은 중학교 수학입니다. 중등수학, 고등수학이 아니고요. 물론 고등수학의 일부 내용은 들어갈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짝수 공식 같은 거. 그거 말고는 고등학교 거랑 중학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원부터가 이제 진짜 고등학교 거지. 그래서 이 단원은 가볍게 그냥 눈으로 훑어보면서 가볍게 진행하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너네 책 봐봐. 책 보면 약간 빨간 색깔 네모 박스라고 해야 되나? 몇 페이지지? 요거 나오는 거. 등식의 성질. 그리고 그 다음 거. 109페이지죠. 자, 109페이지에서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갈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109페이지에 저기 밑에 있는 거. 좀 진한 글씨.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진한 글씨. 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빨간 글씨.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 전에 요거 뭐 한 번만 얘기하고 가면은 이거는 뭐야? 등식이 성립한다면 양변에 똑같은 수나 식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면 항상 성립하죠. 단 나누기를 할 때 0만 아니면 돼. 이거는 이때 0이면 성립 안 한다 라기보다는 0인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분모가 0인 거 자체가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인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갈게요. 자 얘들아 너네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자. 뭐냐면 지금 필요한 녀석은 아니야.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물어보기는 해요. 진짜 이게 필요한 녀석은 부정이라는 단어고, 요 부정이라는 단어 언제 필요하냐면 저 뒤에 연립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쪽으로 가면 그때 사실 필요합니다.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어쨌든 부정과 불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부터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참고로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사라진 건 아니고 명칭만 좀 사라졌어요. 한자를 쓰는 명칭들을 요새 많이 줄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나 불능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들어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건데, 부정이라고 하는 놈의 의미가 뭐냐면 정할 수 없는 상태, 정할 수가 없어라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면, 뭐를 정할 수 없다? 방정식이니까 근을 정할 수가 없어. 근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나 근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왜 해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 해를 써봤는데 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은 x, y에 대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이거 넣어도 성립, 저거 넣어도 성립, 저거 넣어도 성립, 저거 넣어도 그럼 해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물론 모든 실수는 아니에요. 방정식이니까. 항등식이고 그거는. 맞죠? 모든 실수는. 어쨌든 무수히 많을 때. 부정의 의미는 결국 해가 무수히 많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불능은 뭐다?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해가 없으니까요. 요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자, 물론 부정이라는 단어나 불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요즘은. 알았죠? 물론 부정이라는 단어는 한 번은 들어놓자. 이건 나오니까.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건 나오니까 요거 의미만 하나 기억해놓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요거랑 연결시킵니다. 어디 갔어? 해가 없다 무수히 많다. 자, 예시로 바로 가볼까? 갑니다. ax 플러스 b가 있어. 아니지. ax는 b가 있다고 해보자. ax는 b, 1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x라는 문자에 대한. 근데 이 녀석이 뭐가 없대? 해가 없대. 즉 불능이래. 그럼 위에 거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걸 만족하는 x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돼. 어떤 경우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 x에 뭘 넣더라도 좌변은 똑같은 값 하나를 가리키게 하는 a, b를 정해주면 돼요. a는 얼마? 0. 그럼 좌변은 x에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0을 넣든 100을 넣든 10만을 넣든 뭘 하든 0. 근데 우변은 절대로 0이 아니면 되지. 그래서 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은 바로 요겁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하고 왔을걸. 이건 고등학교 때 안 하거든. 이거 내가 말했듯이 이번 단어는 중학교 교재예요. 알았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참고해놔요. 고등학교 때 또 물어봐요. 두 번째, 그럼 해가 겁나게 많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 ax는 b 1차 방정식. 어때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는 사실은 방정식에 넣으면 안 되기는 해. 사실은 방정식에 넣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부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 해가 무수히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 원래 아무렇게나 툭 1차 방정식을 던져주면 어때? 무조건 x값은 하나 나오지. 1차 방정식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잖아요. 하지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역시 a는 0. 좌변을 0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b도 0이 되는, 좌변 우변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항등식이지. 근데 항등식을 배우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생각하면 그냥 저 등식이라고 생각할게. 저 등식의 해는 어때요? 하나 아니죠. 없지도 않죠. 무수히 많네요. 0 넣어도 성립, 1 넣어도 성립, 100 넣어도 성립, 1000 넣어도 성립. 그게 바로 1차 방정식에 대한 부정 또는 불능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셨음? 상식을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가보자. 아유, 여긴 너무 쉬워가지고. 자, 요거 7-2번 풀어볼래요, 유제? 자, 딱 시간 30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방금처럼 AX는 B꼴. X는 한쪽으로, 상수도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A제곱 마이너스 A, 뭐 센스 있게 미리 A로 묶어주면 더 좋고. 그리고 1 넘어가면은 A-1. 자, 요게 뭐가 되고 싶어? 해가 없어야 된대.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x의 개수는 0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반대편 상수는 0이 아닐 때가 바로 해가 없다다. 그치? 좌변도 우변도 다 0 만들면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인 상태인 거고, 지금은 불능이기 때문에 a는 뭐밖에 안 됩니다. 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맞지만 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도 상식. 이제는 앞으로 상식이 되어야 할 바로 절대값. 자, 기본 문제 7-2번 쪽으로 갈 겁니다.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창환아?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무조건 양수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중학교 때는 절대값을 뭐라고 했어? 무조건 양수다라고 안 했을걸? 그렇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알았죠? 아이고, 목 아파.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고등학교 때는 이것도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것도 쓴다? 아까 차은에 말했던 양수로 양수로 만들어 줍시다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두 가지로 모두 다 해석이 되고 두 가지 모두 다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일 때 다르고 저런 문제일 때 달라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야 절대값 x가 3이 된다라는데 이게 의미가 뭐야? 절대값 x가 3이다. x라는 녀석은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3만큼 떨어진 거는 이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3, 마이너스 3 둘 다 맞는 거다. 그쵸?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우리 조만간 뭐 배울 거거든? 부등식을 배우러 갈 거거든. 부등식을 배우러 가주면 더 명확하죠? 어때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 3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라서 이 녀석의 해는 요거 풀듯이 x의 범위를 막 나누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녀석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우리 곧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등장하는 1차 부등식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가지고는 계세요. 알았죠? 하지만 아까 차원이 말한 대로 우리의 절대값의 의미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그게 바로 뭐다?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만약에 원래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자기 자신인 거고, 만약에 절대값 속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붙이자?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7-2번 같은 경우에 1번은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요? 이 녀석을 풀어주고 싶어. x-1로 끄집어낼 때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끄집어낼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언제?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맞죠? 그렇게 절대값을 풀어준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그래서 각각의 해를 풀어주는 거죠. 얘 풀어주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5예요. 여기서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둘 다 답이냐? 아니죠. 왜? 요거 조심하자. 처음에 내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그럼 여기 있는 방정식에서의 해를 찾았을 때도 이 범위에 있는 녀석만 답으로 골라야 되지. 절대값의 가장 기본. 처음에 구간 나눠서 절대값 풀 때 그 구간 나눴던 그걸 만족하는 x들만 골라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만 답이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도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1 해놓고 우변에 뭐만 들어가 있을 때, 상수만 들어가 있을 때는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필요 있다 없다?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는 뭐 하자? 그냥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그 녀석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우변에 뭐가 있을 때 변수 x가 아니라 뭐만 있을 때 상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버리는 게 더 빨라? 2x-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2x라는 녀석은 플러스 3이었다면 넘어와서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었다면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은 뭐뭐 나와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해서 x값 2개 찾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나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변에도 같이 x가 있거나 절대값이 2개가 있어서 그냥 함부로 풀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기초 단계인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풀어주면 돼요. 역시 절대값에 대한 상식 얘기니까 잘 풀어줄 수 있겠죠? 가자. 그러면 이제 절대 2개짜리 하나만 해보자. 뭐 할까? 2번 할까? 2번? 자, 2번 갑니다. 절대값 기호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절대값 기호를 풀어줘야 됩니다. 고2가 되고 고3이 돼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너희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스킬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는 풀이는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절대값을 없애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에 대한 풀이는 무조건 뭐다?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양수 음수 나뉘는 x는 마이너스 2지. 얘가 절대값 속에 있는 x-3이 양수 음수 나뉘는 곳은 3이지.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작을 때 클 때, 얘는 이거보다 작을 때 클 때. 그래서 요렇게 나뉘게 되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제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해서 2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3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첫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두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면.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음수, 얘도 아직까지 계속 음수. 맞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절대값 기호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x값을 찾아보자. x는 마이너스 3. 이 범위에 있는 거 확인. 맞다, 그치?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졌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됐네요. 절대값 붙여주자. 뭐야? 그냥 끄집어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음수예요. 3보다 아직 작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뭐 돼? x가 사라지면서 말도 안 되는 녀석이 나왔네. 그 말은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범위에 있는 해는 없다. 그 다음에 이 범위로 가보면 해는 어떻게 된다?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 풀자. 그냥 풀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x는 얼마? 4 나올 겁니다. 역시 이번에도 범위 맞니? 네, 맞네요. 답은 그래서 몇 개? 어떤 거? 마이너스 3과 4.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혹시나 너네 이거 그릴 줄 아는 사람 있니? 나는 사실 이 풀이를 좋아합니다. 이 풀이를 이용하는 풀이는 뭔가 이상하네 말이. 이 방법을 이용하는 풀이는 나는 부등식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만 한 번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해주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법은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한다? 7. y는 7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주기 위해서 x에 3 넣어가지고 얘가 5인 걸 알아요. y좌표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러 간다? y좌표가 7이 되도록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보자. 그때 만나는 점을 찾으러 갈 건데 요거야. 그때 여기의 값을 찾아보면 재빨리 찾을 수 있어. 4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둘 다 답이에요.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자, 이 풀이를 아는 사람들은 맞네. 저렇게 해도 되겠네 하고 넘어가고 저게 뭔 개소리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1차 부등식 하러 가면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알았죠? 그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 방정식과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 어제도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간다. 밑에 절대값 귀찮은 거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자. 몇 번 풀까? 이거는 보자마자 답 나오지? 그죠?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그쵸? 하나만 풀어, 요거. 유제 7-3번에 괄호 2번. 역시 30초만 딱 드릴게요. 뭐 굳이 풀이는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서 이거는 x를 누구누구 기준으로 나눠야 돼, 서준아? 어?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뭐 할 때?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뭐 할 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x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때 등호는 4 쪽에는 작다에 붙이든 크다에 붙이든 어쨌든 한 군데만 붙이면 됩니다. 빠뜨리지만 않으면 되고 둘 다 붙이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사실 그냥 귀찮아가지고 가운데다 항상 붙였었는데, 내가 학생 때는 이랬었는데, 선생으로 되고 바뀌고 나서 나는 무조건 크다에다 붙이기는 해요. 뭐 어디다 붙이든 상관없다라는 의미니까. 어쨌든 3보다 작다. 둘 다 음수네. 바로 계산해버리자. 마이너스 2x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7 넘어가서 마이너스 5. 됐죠? 그래서 x는 뭐 나와요? 2분의 5 나옵니다. 3보다 작니? 네. 두 번째 3과 4 사이에서는 답 안 나오죠. 얘는 뭐야? 3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얘는 양수일 거야.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 옆에 거는 그대로 가. 그랬더니 어때? xx 사라지면서 2. 됐죠? 그러면은 뭐야? 좌변은 1이고 우변은 2네.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온다 그랬지. 해가 없다란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항등식이 나온다면, 만약에 1은 1이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전부 다 해로 골라주면 되지. 그거는 약간 부등식 쪽에서 나올 얘기겠죠. 어쨌든 여기는 4보다 크거 나왔다면 둘 다 양수. 그래서 절대값 그냥 풉니다. 그래서 2x에 마이너스 7 넘어가서 플러스 9. x는 2분의 9.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니?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역시 두 개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 활용형 문제. 이건 이제 귀찮아가지고 나 안 하고 싶다. 활용형 문제는 TOT든 정석이든 너네들이 스스로 풀어올 수 있겠죠. 자, 또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가자. 첫 번째, 이거 거리시간 속력 관계 알죠? 다들 이거 쓰지? 그치? 뭐 삼각형으로 가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그치? 쌤들 하는 풀이 다 똑같잖아. 거시속이라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시속거라고 하시는 쌤들도 있고, 뭐 속시거라고 하는 쌤들도 있고, 뭐 쌤들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좀 더 설명하고 싶은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 연립 방정식에서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거 나온 김에 하자. 뭐냐면, 그 다음에 활용형에서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싶은 녀석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익 구하는 방법. 이걸 왜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치? 뭐 해야 돼? 내가 판 금액, 판매 금액에서 빼기 뭐 원자재 가격, 구입 금액, 또는 뭐 있을까? 고정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빼야 되겠지. 그건 기본 상식인데 이것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활용형 나올 때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예시 문제 뭐 있어, 가연아? 그렇지, 소금물. 미쳐버리겠다, 그렇지? 그놈의 소금물, 그놈의 농도. 와.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까? 소윤아! 놀라지 마시고요. 농도 공식이 뭐예요? 삼 개월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농도 공식이 뭐예요? 뭐분해? 그렇지. 그렇지. 소금물 농도 무슨 소리야? 농도가 왜 나와? 농도는 얘인데. 소금물 총그램 그렇지. 소금물 그렇지. 소금과 물의 합. 창원이가 서윤이 살렸네. 너도 알고 있었는데 얘가 먼저 대답한 거지? 아, 그런 거지? 오케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요.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자, 내가 이거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사실. 계속 하는 말. 뭐 이 말 하는 거 자체가 외우지 마세요지. 자, 이거는 한 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공식이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조금만 더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더 수학스럽게 생각을 한번 하면서 가봐. 농도라는 놈의 한글 사전적인 의미가 뭐겠어? 농, 진한, 도, 정도. 진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한 정도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소금물이 있어. 이게 진한 정도를 나타내봐. 여기 소금물이 있고 여기 소금물이 있어. 이게 양이 많기만 하면 무조건 진하냐? 아니잖아. 양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연하니? 아니잖아. 전체 소금물의 양 대비 그 안에 소금을 얼마나 넣었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진한 정도는 당연히 달라지잖아. 그치? 똑같이 소금 한 스푼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밥그릇에 여기는 세숫대야에. 그럼 당연히 밥그릇에 소금 한 스푼 넣은 게 당연히 진하지. 당연한 거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결국 진한 정도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율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농도를 나타낼 때는 뭐로 나타내 원래?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퍼센트라는 놈은 그 기호의 기원이 뭘까? 이거 너네 반에 얘기했나? 다른 반에 얘기했나 모르겠다. 퍼센트라는 녀석은 그 기호의 기원이 뭘까? 너네 한 번씩 옛날 막 상식 같은 거 이런 거 봐? 그 미용실에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갑자기 쌉소리긴 한데 빨간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지. 그치? 그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 줄 알아? 미용실에? 미용실 맞나? 목욕탕인가? 미용실이지 미용실. 옛날에. 요새는 이거 거의 없긴 한데 왜 이게 뺑글뺑글 돌아갔는지 알아? 이거 기원이 뭔지 알아? 나도 파란색은 나도 까먹었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옛날에는 이 미용실 같은 그런 곳 옛날에 거기에서 사람을 치료도 했대. 그래서 흰색이 붕대를 뜻하고 빨간색이 뭐냐 피를 뜻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뺑글뺑글 돌고 있으면 여기에서 와서 치료 받으세요. 약간 이런 구조였대.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게 미용실로 바뀌었는데 그 미용실이 계속 그 기호를 쓰는 거래. 그런 상식적인 옛날 기원들 한두 개씩 보면은 몇 개 수학에서 도움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 퍼센트 기호도 마찬가지야. 퍼센트라는 놈의 기호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 앞에 붙은 놈 얘가 100분의 땡그라미 이 기호였어. 근데 이 기호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기호처럼 쓰기 시작하면서 얘가 일자가 사라졌어. 원래 기호는 그래서 이거였대. 그러다가 이제 얘를 0빵 0을 순서를 좀 바꾸기 시작하다가 요즘의 기호처럼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 이 퍼센트라는 기호는 그래서 100분의 얼마니 얘가 분자에 들어가면 돼. 이걸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농도를 나타내는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백분율 A라고 부르겠지. 그놈의 의미는 결국 뭐다? 비율 자체가 어떻다? 100에 대해서 A만큼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도는 비율은 비율이야. 근데 정확하게는 뭐?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아까 말했듯이 세숫대에다가 소금, 물 가득 넣어서 세숫대에다가 소금물을 한 스푼을 넣는 거랑 밥 공기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 넣는 거는 비율, 진한 정도를 나타내 보면 밥그릇의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한 스푼, 세숫대의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한 스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율, 진한 정도는 결국 어떻게 되더라? 백분의에 대해서 농도가 들어가게 되고 전체 소금 물의 양에 대해서 소금의 양이 되더라. 그게 결국 같은 비율을 나타내게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고 싶다면 농도를 구하고 싶다면 농도만 남기기 위해서 뭘 곱하면 돼? 100을 곱해버리면 요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소금 플러스 물을 양변에 곱해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공식을 외운다라는 느낌과 좀 많이 달라요. 알겠음? 이게 바로 농도, 소금의 양에 대한 기본 상식적인 얘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농도는 어려워 안 해도 되는데 애들이 자꾸 어려워하지. 이유는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중학교 쌤들이 문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공식을 외우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셔요. 쌤들마다 특징이 달라 근데. 나처럼 이제 옛날 얘기들 막 해주면서 나도 내가 중학교 선생이었다면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까 그 얘기 막 하면서. 물론 애들은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도. 일단 최소한 여기 애들은 듣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쓱 해주면 저거구나 하는 게 가볍게 좀 들어오면서 공식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거든.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선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중학교 수학 자체의 문제. 학교 쌤들이 문제를 내셔. 1차 부등식에서 내셔.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는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제가 나와. 근데 그때 어려웠던 이유. 농도가 16% 이상 25% 이하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는 농도가 16보다 크거나 같다, 25보다 작거나 같다로 못 풀었어. 왜? 분수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쌤들이 다 갑자기 그냥 이렇게 풀래. 이거는 소금의 양으로 비교하면 되겠다, 그치? 왠지를 설명 안 하고. 그래서 농도가 분명히 16 이상 25 이하라서 그냥 농도 16 이상 25보다 작거나 같다. 야, 이하 이렇게 풀면 되는데 갑자기 소금의 양을 빵 구해서 16일 때의 소금의 양, 25일 때의 소금의 양. 보통 대부분의 활용 문제는 만약에 시각을 구하세요 하면 시각을 구하면 되지.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길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는 농도 문제는 희한하게도 농도를 물어봤는데 소금의 양을 비교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겨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농도 문제는. 이제는 그 부담 더세요. 왜? 이제는 분수식 풀 수 있는 고등학생 됐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요것만 잘 외워둬. 쌉소리 겁나 길어졌네. 계속하자.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갈 겁니다. 가자. 지운다. 자, 방금 요 활용형 넘어오기 전에, 절대값 풀기 전에 우리 뭐 배웠어? 1차 방정식 간단하게 하고 넘어왔어. 그때 딱 한마디 하고 넘어온 거.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조건 몇 개다? 한 개. 단 1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가 0이라면 해는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만 나올 거야. 그러면 다시 x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한 개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놈을 말하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뭐가 되지? 곱해서 0. 곱해서 0이라는 말은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 그래서 얘가 0이어도 되니까 여기서 해가 하나가 나오고 여기가 0이어도 되니까 여기서 해가 하나 더 나오지. 그래서 해는 결국 알파 아니면은 베타. 요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2개. 근데 인수분해가 요렇게 됩니다. 즉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 풀이는 뭐다?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하나니까 1차 방정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해주세요. 요게 기본 풀이지. 그게 어디로 넘어가게도 마찬가지냐면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만간 배우는 고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도 보면은 그래서 뭐 하러 가? 1차 꼴로 뭐 하고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으로 넘어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해 하나, 여기서 해 하나, 여기서 해 하나, 해. 총 3개의 해가 등장. 근데 항상 인수분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요 녀석을 풀기 위한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풀이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배웠어? 중딩 때. 근해 공식, 그렇지. 자,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까, 창원아? 그렇지. 혹시
곱셈 공식, 근해 공식 외우지 못한 사람 없죠? 혹시 못 외운 사람들은 꼭 외워주세요. 중학교 때 근데 노래를 배운 사람 너네 없었다 그랬지?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거 한 사람 없지? 미안해. 바로 표정 이상해지네. 아니, 서울에서 최근에 가르쳤을 때 애들이 전부 다 야, 근해 공식 뭐야?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 봤어요? 뭔 영상? 보여줬어요. 아, 그래? 그래, 꼭 그렇게 하더라. 씨, 너 유치해 죽겠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 외웠다. 뭐 이렇게 하더라. 굉장히 유치합니다. 방금 처음으로 완곡해봤다. 오글거려서 난 못해. 어쨌든 근의 공식도 있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맞죠?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입니다. 실근 허근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여태까지는 없다라고만 했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넘어가 봅시다. 그때 여기서 하나 더.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 안 배워 넘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것도 같이 외워두고 이걸 우리는 보통 짝수 공식 합니다. 알았죠? 근해 공식에 대해서 짝수 공식이라고 불러요. 요거 아직도 귀찮아서 안 해온 사람, 저 아직도 위에 거 쓰고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고3 때 보면 됐다 마나. 그러지 말자.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위에 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돼. 오히려 밑에 걸 괜히 외웠다가 두 개를 섞어 써버리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틀려버리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 그런 실수를 한두 번 해본 애들이 쫄아가지고 짝수 공식을 안 쓰기 시작을 해요. 아니,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공식을 덜 외우는 건 좀 멍청한 짓이지. 고3이 되면은 저 짝수 공식 안 쓰는데 이런 애들이 있으면 난 되게 한심해. 아유, 한심하다고 하면 좀 그렇다. 좀 많이 답답해. 왜냐면은 1학년 때는 그랬다 쳐.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그 1차항의 개수가 아주 심플할까? 지금처럼 4 이런 걸 줄까? 아니요. 완전 개판으로 줍니다. 근데 짝수 공식 안 쓰고 있으면 그 4 약분하러 가기 전까지가 너무 복잡해져. 그 4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발 짝수 공식 외워주세요. 나중에는 훨씬 식이 복잡해집니다. 알았죠? 어쨌든 외웠다 치고 근해 공식이 왜 나오는지는 알고 계신가? 얘들아, 근해 공식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선행 수업을 할 때 항상 나는 좀 원리를 좀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해. 왜냐면은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랑 그냥 주구장창 공식을 외우는 거랑 사실 느낌 많이 다르거든.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구만. 근해 공식 왜 저렇게 나와? 중간과정 뭐? A가 나누고 맞아. 또? 그렇지. 누구야 방금?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학 자체가 교육 방식이 잘못됐어. 나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되게 원리 원칙 말 안 하고 공식을 주구장창 외워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문제 푸는 기계만 만들고 있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계속 가보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원래는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해야 된다, 그치? 해볼까? 중학교 때처럼 플러스 뭐 하면 되고 마이너스 뭐 하면 돼? 네, 이거죠. 그래서 얘 가지고 와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남은 거는 얘랑 얘 우변으로 넘어가자. 4a제곱에 분의 b제곱에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c 맞죠? 통분할게요. 4a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ac.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요거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뭐 씌울까? 루트를 씌울 건데 그냥 루트 빵 씌우면 안 되죠. 좌변은 뭐가 되거든? 절대값 되거든. 우변은 그냥 루트지만. 그래서 절대값을 뗀다고 생각하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나와?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 넘어가자. 그때 4a제곱으로 역시 통분하면서 넘어갈게요. 얘 4a제곱이니까 몇 배 해주면 돼? 천재인데? 땡큐. 2a구나. 어머, 통분돼 있네. 얘 올라가자. 뭐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에 마이너스 4ac. 됐죠? 끝.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원리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너무 기초적인 걸 오랜만에 해봤어. 심화반 데리고 이거 하는 거 처음이다. 정석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근의 공식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은 별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새롭게 공식을 증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가 2배. 그래서 그냥 b 자리에 2b'을 넣어보면은 약분이 다 된 후의 공식이라서 이거는 그냥 뭐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알았죠? 외울 수 있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근 허근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는데, 자, 근의 공식 어디 있어? 근의 공식 어디 있어? 자, 간다. A, B, C.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실수 ABC. 하지만 근의 공식은 실수 계수가 아니더라도 써도 상관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알았죠? 자, 근의 공식은 개수가 허수여도 쓸 수 있습니다. 어제 배웠던 I, 그저께인가? 어제 맞지? 어제 배웠던 I, 2I, 3I 같은 게 개수에 들어가 있어도 근의 공식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실수 ABC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근 자체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a, b는 실수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지. 그 다음에 얘도 무조건 실수지. 그럼 문제는 어디? 결국은 루트.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하려고 하는 녀석은 저 방금 문제 실근 허근에 대한 얘기. 결국 이 근이 실수냐 허수냐를 구분 짓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요 녀석 때문이죠. 그래서 요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뭐가 된다면 양수가 된다면 플러스 어떤 값 마이너스 똑같은 값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다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 오늘 바로 해버릴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 동그라미 부분 초록색 부분이 뭐가 돼버린다면 0이 되어버린다면 이 부분이 그냥 빵이에요. 그러면 x는 분명히 두 근이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어때? 둘 다 똑같아졌네.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0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그렇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하고 보통 중근이라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초록색 부분이 뭐가 돼버리면 0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루트 속에 뭐가 들어갔어? 음수가 들어갔으니 그 수는 바로 뭐다? 허수다.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서 근들을 뭐 해봐? 종류들을 알아봐. 실근인지 허근인지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을 찾으러 간다 그치? 그래서 뭐 실근의 개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 초록 색깔 부분 요 녀석의 이름을 우리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지. 근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구별해 볼 수 있는 판별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뭐 판별식 이게 뭐였지? 이름이? 모르겠다. 어쨌든 알았죠? 됐죠? 이게 바로 판별식. 바로 다음 단원이 판별식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2차 방정식 벌써 반 끝났어요. 쭉 갈게요. 말이 너무 길어진다. 리모컨. 자, 갑니다. 그러면 이거 보기 2번은 사실은 풀 필요 없지? 방정식을 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세요인데 사실은 두 개 다른 문제지. 풀 때는 근의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 하세요고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사실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문제지. 그죠? 보기 이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지금은 판별식 배우기 전이라서 아마 근의 공식을 쓰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정석은. 순서가. 자, 쭉 넘어갑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요거 기본 문제 7-5번
요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자. 자, 유제 1, 2번만 풀고 풀이하고 잠깐 쉴게요.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방정식을 푸세요. 오, 근데 개수가 거지 같아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시고요.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 근해 공식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근해 공식은 개수가 허수든 실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사실 그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긴 되네. 맞죠? 이렇게 찾으면 되긴 되는데 이걸 발견 못한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그지? 발견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야. 그렇다면은 뭐 해주세요?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a분의 해도 되고 a분의 짝수 공식 1차항의 개수 2 빼고 1차항의 개수 부호 봤는데 뭐야 이 루트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녀석 제곱 마이너스 ac 4ac 아니다 그죠? 어허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뭐 루트 3이랑 뭐랑 블라블라 해서 나올 겁니다. 알았죠? 다음 두 번째 개수가 허수이면 인수분해 되었는데요. 발견을 못할 가능성이 커. 근데 여기서도 무조건 발견 못한다지 말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개수가 i면은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양변에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 i를 곱해서 개수, 최고차의 개수를 실수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양변에 뭐 한다고? 마이너스 i를 곱할게요. 그럼 좌변은 i, 뭐래? x제곱. 그 다음 요거 곱할 때 뭐하니? 마이너스 i 곱한다 해놓고. 그럼 마이너스를 가지고 뭐 했고 플러스로 바꿨고 i만 곱하는 상태다. 그치? 그럼 뭐야? 2에 i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2 i를 곱해줘서 i 얘는 플러스로 바뀌었고 x 그 다음에 상수항도 마찬가지 플러스 2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러 가보죠.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뭐 운 좋게 2랑 1 마이너스 2i 해서 찾을 수도 틀렸네. 어떻게 하지? 몰라? 찾을 수 맞나? 2랑 1 마이너스 2i 미안해. 아니네. 어쨌든 운 좋게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으면 그만. 찾으면 땡큐. 못 찾으면 그 공식 쓰면 되지 뭐. 또 짝수 공식 쓸 수 있겠지. 1분의 앞으로는 1 안 쓴다. 2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에다가 짝수 공식입니다. 4배 안 해요. 끝. 계산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답은 생략합니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해 공식. 그럼 방정식 끝 아니야? 이거는 풀 필요 없고. 뭐야? 켤레 근데 벌써 나온다고? 이건 안 해. 얘는 뒤에서 할 거야. 이건 뭐야? 오메가가 벌써 나온다고? 안 해. 하지 마. 뭐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오메가는. 어쨌든 패스. 그러나면 끝났죠? 쉬었다가 판별식 바로 갑시다. 자, 그래서 앞 단원에서 그렇게 판별식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결국 판별식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만 찾아봐봐.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거는 이거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너네가 아마 놓쳤을 법한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봐. 그래서 뭐가 중요하게?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게?
뭐가? A, B, 판별식은요. 근의 공식과 다르게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하는 게 판별식입니다.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학교들 중에 그 지역에서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학교지. 그 중에서 이제 대학 좀 잘 보내는 학교, 시험이 많이 어려워요. 거기에서 서술형 문제로 한 문제에 30점을 걸고 문제가 하나 나왔어. 30점, 한 문제가. 거기서 냈던 문제가 바로 얘야.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놓치거든. 판별식은 있잖아. 아까 말했던 근의 공식을 살짝 풀어줬을 때 이거야. 그때 얘가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D라고 하고 있는데 요 놈이 양수라고 해서 실수다라고 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야? 개수들이 실수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뭐 C는 크게 관여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C도 이 판별식 안에 들어가면 좀 이상해지니까 허수니까 루트 안에 허수니까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 그래서 개수가 뭐 할 때 실수일 때만 사용하는 게 판별식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 가끔이지만 서술형에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말 그대로 서술하세요라고. 알았죠? 그래서 요거 하나 놓치지 말자. 근의 공식은 개수가 실수여도 허수여도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판별식은 언제만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 개수가 실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 못 쓰니까 그냥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지. 알았죠? 오케이? 자, 어쨌든 가보자. 근을 판별하세요. 전부 다 판별식이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세요 문제들입니다. 자, 기본 문제 8-1번 여기 유제로 바로 갈게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너네들이 풀고 풀이하고 풀고 풀이하고로 가자.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음의 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의 a 값 또는 범위를 정하세요. 1번 두실근, 2번 중근, 3번 허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8-2번도 같이 풀어보세요. 8-1번, 2번 같이. 자, 8-1번 볼까?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실근, 중근, 두허근 뭐예요? 판별식으로 가자. 이때 판별식도 4분의 D 있는 거 알죠? 이거 2 곱하기 2로 바라봤을 때 요 녀석만 가지고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라 AC 부호 바뀌고 조심. 그래서 1번은 0보다 큰 거, 2번은 0인 거, 3번은 0보다 작은 거로 3개 각각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자, 뭐 끝. 그 다음에 8-2번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삼각형으로 갑자기 활용하러 가나 보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 주세요. 자, 가볼까? 일단 판별에 대한 얘기니까 판별식 써야겠다. 그치? D 값이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B제곱 C제곱. 맞지? 그러면 제곱 어디 갔어? 그러면 이거 제곱해주면 B4승 C4승 A4승 플러스 2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제곱 C제곱. 그럼 얘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BC가 남았다고 치자. 제곱. 그럼 이제 뭐 나와? 보이나? 한 번 더 쓸까? A4승, B4승, C4승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 C제곱 A제곱. 이거 뭐예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지? 내가 원했던 게 안 되네. 어쨌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 부호를 판단해 줘야 되겠다. 그치? 이거 완전 제곱식들의 합골로 바뀌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되나?
어디가? 어디가? 뭐 말하는 거야? 분의 그거 그거는 개수가 1, 1, 1, 1, 1, 1일 때. 아, 그렇게? 그러네. 잠깐만.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이면은 부호 알 수 있어? 일단 가보자. 얘가 2a 제곱, 2a 4승, 2b 4승, 얘니까, 얘 4배니까. 아,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요거 하나 만들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 얘는 마이너스 2에 a제곱 b제곱까지만. 그럼 이걸 더 빼야 되잖아. 2네. 어쨌든. 그럼 이것만 가지고 부호를 알 수 없잖아. 마이너스 2제곱 B제곱 안 어디? 마이너스 2제곱 B제곱 안 어디가? 뒤에 세개 개수가 2가 아니라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얘가 2잖아. 앞에 시계 전부 다 1이면 아, 그러네. 어? 잠깐만. 나 왜 고장이 나냐, 자꾸. 아, 그러네. 저 2분의 1 끄집어냈으니까 1이 되는구나. 어쨌든, 이건 부호를 알 수가 없잖아, 내 말은. 그렇지. 아, 그러네. 맞다. 이게 있었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나타낸다.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어떤 변이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에 비해서 어때야 돼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에보다 어때야 돼요? 길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뭔가 부호가 튀어나오려나 보다, 그치? 저거 넘기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거를 잠깐만 있어봐.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왔었어도 되겠다. 괜히 전개했다. 이거 그냥 합차 아니야? 그지? 이거 제곱이랑 2bc의 제곱을 제곱 빼기 제곱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합차도 쓸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더 해보자 먼저. 그리고 빼보기도 해보자. 그때 얘를 잘 보면 또 제곱 빼기 제곱이 나와서 또 합차 쓸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얘 가지고 와보면은 분명히 B-C의 완전 제곱식일 거야. 또 합차네? B-C와 A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세 변의 길이다 보니까 얘 양수지. 얘는 B 더하기 C가 A보다 크니까 양수지. 얘는 B 더하기 A가 C보다 크니까 양수지. 근데 여기서는 A 더하기 C가 더 크니까 음수네. 서로 다른 두합은.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됐죠? 요게 제일 아유, 말이 안 나와. 단순한 것 같다. 됐지? 됐죠? 어? 어.
다음 장을 넘어가 볼까? 별표 치세요. 기본 문제 8-2번. 이번에도 너희들 먼저 밑에 확인 체크 풀어봐. 8-3번 하나만 풀자. 8-3번 하나만요. 뭐 이미 답은 있지만. 자, 갑니다. 요 문제 별표 치라고 한 이유 요것 때문이죠. 자,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애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왜? 이거 우리 항등식에서 겁나게 했던 녀석이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녀석을 갑자기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미쳤죠? 이건 아닌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야? 개수가 전부 다 0이 돼야 돼? 이거 0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문제인가? 아니지. 잘못 푼 거지. 요런 짓만 안 하면 됩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보면은 그냥 눈 뒤집어지지 말고 식 보고 바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지 말고 그 뒤를 봐야지.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잖아. 그럼 중근을 가진다라는 식을 먼저 써줘야지.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가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 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다라는 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 자체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먼저 찾아준 다음에 4번의 뒤로 갈게요.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정리 안 돼 있었네. x에 대해서 일단 내림차순 정리 다시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a에 플러스 k,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x 플러스 2b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는 0 요 놈에 대해서 이제 뭐하자? 판별식을 써줘야지. 그럼 뭐가 나옵니다? 요 녀석 제곱 갑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2ak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는 0 얘를 이제 뭐하자? k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풀자. 그때 k에 대한 2차항들이 사라진다. 그치? 그럼 k에 대한 1차항만 남네. 남는 거 2-a의 k 그 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 2b 그래서 얘가 0이다. a는 2 얘도 0이다. b는 0 어디 갔니? b는 2 됐죠? 그래서 a는 2 b는 2 이렇게 나온다. 그죠? 됐죠?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3을 근으로 갖는다. k에 대해 관계없이 블라블라라고 하면은 그 뒤에 말을 잘 보세요. 그놈을 식으로 고쳤을 때 그게 k에 대한 항등식. 알았죠? 실수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진짜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자 고민해보자. 얘들아 요 문제 잘 봐. x에 대한 2차식 2차 방정식이 아니야. 2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지혜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어떻게 해야 완전 제곱식이야? 어떻게 풀어줘야 돼,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로 풀면 됩니다. 자, 여러분. 판별식은 2차식에 대한 풀이요,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요. 당연히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풀이지. 근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2차식이라고 했어. 근데 왜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 제가 만약에 어떠한 식에 대해 제곱식이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에다가 뭐만 붙었다. 는영만 붙었다고 치면은 중근이 되기 때문에 마치 는영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별식으로 가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뭐가요? 어떠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걸 가지고 만든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같은 말 같은 뜻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뭐다? 판별식이 0이다. 알았음? 넘어갈게요. 바로 갑니다. 재미없어요 이 단원. 그래서 어디로 쭉 가보도록 할 거냐면 요거 가보자. 요거 8-6번과 7번 갈게요. 유제 8-6번, 7번 두 개요. 갈까? 자, 완전 제곱식 얘는 판별식이 0이다로 풀면 되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A, B, C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입니다.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일 때 그럼 뭐예요? 또 판별식이다. 맞죠? 그래서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정리 안 돼 있었어. 정리하자. A 마이너스 C의 X제곱 플러스 2B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C. 얘가 완전 제곱식.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 하면 되겠다. 그치? 4번에 뭐예요? B제곱에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에이 뭐야 끝났네. 피타고라스 정리다. 그치? A제곱이 빗변. 뭔 소리야?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바로 나오죠? 넘어갑니다. 너무 쉽다. 끝나버렸네. 우리 어제도 내가 이러면서 오늘 우리 처음으로 조금만 일찍 끝낼까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할까? 네. 오케이. 좋아. 네라고 한 거 맞지? 뭐라고 했는데? A? 아니야. 분명히 네라고 들었는데. 오케이. 일단 눈으로 확인만 하고 가자. 몇 개 없네? 그래, 오케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근각의 관계 마무리 지으면서 좀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거든. 거기가 어려워. 거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살짝 하고 나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숙제가 조금 많을 거야. 대신에 우리가 수급만이지. 수요일 날까지 해오는 숙제가 많을 거고, 수요일 날은 좀 심화 내용만 잠깐 할 거라서 그때는 또 숙제 좀 적게 나갈 겁니다. 알았죠? 요번에만 조금 수요일까지 파이팅 합시다. 잘 가요.